네.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특허를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그걸 전문적으로 이제 코칭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있어야지 정부에서 자금 받기가 유리하다. 어떤 뭐 인증이나 이렇게 받을 때도. 근데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현장에서 특허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개인에서 내는 게 맞냐 아니면 법인에서 내는 게 맞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고 좀 자금을 그 법인 자금을 개인화하고 싶으신 뭐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내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법인의 직접적인 매출로서 바로 영향이 날 수가 있고 이걸 재무구조 개선이나 아니면 법인화 시켜가지고 내실 때는 법인으로 내요. 일단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지 목표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싱커벨 신돌입니다. 네, 오늘도 좀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저희 이전부터 영상 계속 시청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한 번쯤 뵀을 것 같은데 저희 그 특허 컨설팅 전문적으로 하시는 신의정 이사님 오늘 좀 모셨어요. 네, 오늘 신의정 이사님 촬영하신 지 좀 돼서 본인 소개부터 조금 들어볼까요? 저희 신의정 이사님 소개드립니다. 네. 네. 저는 그 기술 신용 평가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특허를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그걸 전문적으로 이제 코칭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저도 컨설팅을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특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특허는 개인 사업자 특허보다는 법인 쪽 특허를 많이 하는데 특허 그냥 법인에서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네, 굳이 이제 뭐 컨설턴트를 껴서 예. 해야 되는지 뭐 이제 사실 대표님들도 그렇고 이해가 약간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는 거 아닌가? 뭐 컨설팅이 어느 방면에서 필요할까?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특허를 많이 내죠. 네. 회사에 가면.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특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보면은 왜 내셨어요? 대표님한테 여쭤보면은 그냥 두 가지요. 딱 아이디어가 있어서 냈다. 또 하나는 자금 때문에 냈다. 뭐 이거예요. 인증이나 뭐 그렇죠. 자금 받으시려고. 그래서 그 특허를 보면은 별로 이제 가치 면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진 특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개인으로 내고 어떤 경우에는 법인으로 내고 이렇게 제가 이제 코칭을 해드리죠. 뭐 지금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이제 해주셨는데, 네. 이제 법인에서 그러면은 특허를 활용을 할 때 뭐 어떤 방면으로 활용을 하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자금이라고 하셨는데, 네. 자금 받기 위해서 단순 특허를 내면 이제 그냥 자금 받고 끝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일단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허가 있어야지 정부에서 자금 받기가 유리하다. 어떤 뭐 인증이나 이렇게 받을 때도 이제 가점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특허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특허는 모르시지만 이제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 한편으로는 이제 재무 목적으로. 재무 목적으로.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모든 그 법인 컨설팅이라고 칭하는 것들에는 사실 세무적인 게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특허도 세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나 보네요. 그렇죠. 개인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많이 했었어요. 법인으로 이제 양수도 해서 이제 법인으로 이제 개인 대표님이 좀 출구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했었는데 그런 특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네. 심도 있게 추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이제 그 다음번 질문이 약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현장에서 특허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개인에서 내는 게 맞냐 아니면 법인에서 내는 게 맞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게 좀 유리합니까? 많이들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개인으로 낼지 법인으로 낼지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 뭐 영상을 하나 부동산 관련해서 찍긴 했었는데 나중에 활용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그렇죠. 개인으로 낼 특허인지 법인으로 낼 특허인지 사전에 정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개인으로 낼 특허 같은 경우는 대표님께서 그동안에 해오신 노하우,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를 개인으로 특허를 내요. 그런데 법인으로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내면 뭐 궁금하지 않으세요? 법인으로 내는 거? 예.
뭐 우리 법인의 매출과 직접 연관돼서 보호받고 싶어서? 그냥 쉽게 설명하면 네. 법인 일이 가보면은 연구소나 전담 부서가 있어요. 아, 있죠. 거기에 활동의 결과물로서 나오는 특허 이런 것들은 법인으로 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이제 드는 네. 생각이 그러면 직무발명이랑 예, 뭔가 조금 이렇게 맞아요. 혼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직무 발명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회사 거예요. 법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런 거를 잘못해서 개인으로 특허를 내서 잘못 뭐 세무적으로 활용했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개인으로 낼 것인지 아니면 법인으로 낼 것인지 그렇게 이제 뭐 제가 되는 가끔씩 특허랑 관련된 컨설팅이 있을 때는 이사님 종종 모시고 네. 같이 가지만 제가 이제 법인 대표님들이 특허 관련해서 문의를 하시면 이제 제일 먼저 문의하시는 게 뭐 어떻게 내야 돼요? 저기 특허 사무소 가서 내시면 돼요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아까 지금 연장선인데 부동산처럼 개인으로 낼지 법인으로 낼지를 문의를 하실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거든요. 근데 방향성은 같은데 네. 나중에 그 개인 쪽에서 양수도 하셔가지고 좀 자금을 그 법인 자금을 개인화하고 싶으신 뭐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내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법인의 직접적인 매출로서 바로 영향이 날 수가 있고 이걸 재무구조 개선이나 아니면 법인화 시켜가지고 내실 때는 법인으로 내라. 그리고 명의에 따라서 특허를 내는 비용들도 개인이면 개인에서 비용 부담을 하고 법인 거면은 법인에서 온전하게 비용을 부담을 해야지 개인 명의로 내는데 법인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면 곤란하다. 뭐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네. 원천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개인으로 갔을 때는 그 소스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그 들면 특허의 소스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제조업인데 예. 우리 지금 법인의 제조 시설을 활용한 예. 특허인 건지. 그렇죠. 아. 연구소에서 아까도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예요. 네. 그걸 가지고 대표님이 만약에 개인 특허로 내셔서 세무적인 용도로 활용하시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뭐 그냥 순전히 우리 회사의 어떤 설비를 쓰지를 않고 네. 내 개인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예, 그러면 그렇죠. 개인적으로 네. 특허를 내고 네. 매출에다 영향을 미쳐서 네. 대여하는 형태로 그 특허권을 그렇게 활용할 대여하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현장에서 저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이사님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뭐 변리사도 아니고 네. 법무사도 아니고 네. 세무사도 아니고 어떤 그 국가에서 주는 라이센스 자격자가 아닌데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으시죠. 네.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다. 나는 화가 같은 사람이고 병원에서도 전문 자격사가 아닌 코디네이터가 있듯이 우리도 그 가이드를 정하는 그런 코디네이팅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좀 언짢거든요. 예. 근데 이사님도 그런 질문 종종 받으시죠? 어떻게 덜어는 받습니다. 네. 덜어는 받는데 비슷해요. 네. 저도 특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려요. 네. 왜냐하면 저는 아까 서두에 제 소개를 드렸잖아요. 네. 기술 신용 평가사입니다. 네. 이거 국가 자격증이고요. 예, 있으셨군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특허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에서 어떻게 특허를 가지고 활용을 할지 그 그림을 전반적으로 그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죠. 물론 특허는 네. 변리사나 전문가들이 내죠. 그쪽 분야에. 네. 그런데 그분들은 한편으로는 세무적인 거, 법무적인 부분이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허는 모든 변리사가 다 낸다. 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뭐 저는 정관 쪽을 거의 이슈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정관 같은 경우도 법무사님이 진행을 하시는 게 그렇죠. 맞고 그리고 세무적인 부분들은 또 세무사님이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데 저희가 중간에서 정관 작업을 이제 세무랑 법무를 뭐 녹여가지고 정관을 작업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무사님이랑 세무사님의 그 중간다리 연결고리 그런 역할들을 저는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특허 같은 경우도 뭐 특허 자체는 당연히 라이센스 가진 변리사가 하겠지만 이제 이사님의 역할도 그러면 그냥 변리사가 특허를 내주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특허가 법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세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들어간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특허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 보면 워낙 이제 다양하긴 네. 한데 뭐 등기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요. 뭐 증여신고도 실질적으로 예. 뭐 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건 다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협업을 하는데 이사님도 그런 면에서는 좀 동의를 하세요? 그럼요.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컨설팅의 영역이 사실은 인프라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뭐 여러 그 특허 사무소랑 일을 하시겠지만 네. 네. 유독 좀 긴밀하게 협약이 되어 있는 특허 사무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네. 이름을 좀 밝히기는 좀 그렇고, 네. 네. 네, 그 특허 사무소의 특징이 있으면은 뭐가 좀 일단은 네. 저하고 오랫동안 일을 해온 곳이고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일을 할 때 대표님들은 그런 걸 물어요. 이게 확실하냐? 네. 예, 등록 보장해 줄 수 있냐? 예. 처음에 일할 때는 저도 참 그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그런데 지금은 네. 보장을 해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오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오랜 그렇습니다. 노하우가? 예. 그러니까 뭐 그 특허법인의 어떤 그런 역량을 노하우? 보고 역량을 보기도 하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서로 소통이 잘 되니까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부담스럽잖아요. 계약서상에 등록 보장을 써준다는 그럼요. 거는. 예, 보장을 한다라는 거는 그쵸.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금까지 일이죠. 제가 이제 네. 100개 넘는 기업을 이렇게 컨설팅 했지만 진행이 안 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예, 다 등록을 시켰어요. 그럼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특허 사무소 같은 데서 특허를 하는데 활용하는 데까지 그 전체 팔로업을 할 텐데 네. 보통은 뭐 특허 하나 내는 경우도 있고 2개, 3개 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고 네. 뭐 범위도 협소하게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넓게 가지고 갈 수도 네. 있고 그런 것들도 다 판단을 같이 해주시나요? 일단은 법인은 이제 들어가 보면은 네. 특허의 유무에 따라서 음. 특허가 몇 개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특허를 제가 어떤 특허를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제안을 드리죠. 그리고 저희가 좀 중요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네. 게 컨설팅 비용 빼고 네. 예, 저도 뭐 이제 모든 컨설팅 들어가다 보면 전문가 비용은 빼고 제 네, 컨설팅 비용을 네.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사님 비용 빼고 네. 일반적으로 특허를 낼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비용은 관람료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출원료 네.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등록비, 네. 관람료.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거의 다 하는데 우선 심사비라고 있어요. 먼저 급행료. 급행료. 예. 네. 이런 걸 아울러서 보통 뭐 시장이라 그러죠. 시장가는 보통 400만 원 전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400만 원 전후로? 예. 그러면은 그거는 저희가 통상 이야기하는 저희끼리 이야기하는 네. 일반 특허의 네, 비용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서두에 그 이사님이 네. 말씀하신 우리는 가치 특허를 내는 컨설팅이다 네, 라고 네. 하셨는데 그 가치 특허에 대한 비용들은 조금 올라가겠어요? 그거는 그쵸. 네, 그러면 그거는 그거는 이제 컨설팅 비용은 별도고 이제 변리사님이 받으시는 비용들도 조금은 인상이 될 거다. 네. 라고 이제 보여지네요. 네네네. 그럼 특허 한 2건 내면은 뭐 한 1,000만 원 그냥 후딱 나가겠네요. 그런데 네. 비용적인 것보다 그 이후에 그 활용적인 가치를 따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죠. 이거 네. 제가 꼭 네.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정관 작업할 때 네. 대표님들이 연락 주셔갖고 저희가 진행하는데 뭐 비용이 얼마입니다. 그럼 저쪽 변리사 저기 법무사님은 뭐 10만 원이니까 작업해 주시던데 이러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진행하세요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니 네. 제가 기업을 방문하면 특허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업들도 기존에 거래하는 그 특허 사무소에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왜 저하고 할까요? 그런 거를? 하긴 뭐 이제 저는 네. 거의 세무사님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세무사님 그러니까 연락 주시는 대표님들도 본인들 이제 기장 세무사님이 계시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제 뭐 별도 뭐 상속이나 증여 다른 이슈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랑 조인해 갖고 같이 네, 하시는 네. 거랑 똑같은 거겠네요. 뭐 이 영상을 보시는 그 기업 대표님들한테 특허를 내는데 별도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뭐 특허는 조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낼 수 있다. 근데 무분별하게 내면 안 된다. 뭐 이런 뭐 주의사항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떤 기업들 가면 네. 특허가 많아요. 음. 많은데 분석을 해보면 쓸데없는 게 많아요. 그리고 대표님 이거 어떻게 활용하세요? 이러면은 활용 안 한대. 시간만 이제 누적되고 네. 비용만 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뭐 특허 한 5개 있으면 네. 2천만 원, 3천만 원 그냥 쓰셨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기업에 갔는데 특허가 없어요. 왜 못 내세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아이디어가 없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 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요. 그런데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지 목표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활용할지는 기업의 그 형태나 뭐 제조업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보고 매출이나 여러 가지 활용도에 따라 가지고 향후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거다. 거기에 따라서 특허를 1개를 낼지 2개를 낼지 몇 개를 낼지 이걸 정해서 가시는 게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특허 사무소에 계시는 분이랑 실무하시는 분이랑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이제 도로에 같이 밥 먹으러 가면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분 하시는 얘기가 이것도 특허고 저것도 특허고 이것도 특허래요. 근데 제 눈에 봤을 때는 도대체 뭐가 특허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 눈에는 다 특허로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일반인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또 이사님 눈에는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희가 이제 뭐 저도 정관 작업을 많이 하지만 정관 어떤 데 가다 보면은 진짜 쓸데없는 상장회사 정관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쓸모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많이 넣는다고 또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거의 그 좀 분야만 다르지 일맥상통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좀 영상을 좀 끊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